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엄마, 등록금 좀 빌려줘. 우리 한국 엄마가 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등록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모자관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동생 사무실에 갔었는데 이 비서가 새파랗게 돼서 왜 그리 화가 났느냐 물으니까, 아니 글쎄 요 프랭클이 자기한테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 정말 휴가를 얻으면은 유럽에 가기로 딱 모든 걸 약속을 다 해놓고, 그 때문에 정말 내가 애껴서 모아놨는데 그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을 했지만 그러더니 물어봤습니다. 그 프랭클이 누굽니까? 아,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 엄마가 들었다면 잘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이 서구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미국의 모자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키워요. 나중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동생한테, 저 부인이, 남편은 뭘 하느냐? 그래, 프랭클의 아버지는 뭘 하느냐?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이랍니다. 이게 이 아이한테 이거 하나 돈 좀 주는 거,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는 엄마보다도 더 새파랗게 성을 낸다는 겁니다. 야, 이놈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놈이 무슨 애비한테 손을 걸리느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점에서는 엄마가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낫다는 엄마가 이렇게 이제 펄쩍펄쩍 뛴다는 게 저 상식에도 참 조금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미국에서 가령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면은 이 늙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한 학기 벌어서 또 한 학기 등록금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또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 등록금하고 이러니까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뭐 7년, 8년,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 뭐 이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를 업고 그 자전거를 타고 캠퍼스를 막 달리는 것만 참 시원하고 보기도 좋고, 저도 아주 기분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와, 저 나이에도 참 저렇게 당당하게 아이를 업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엄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의 아이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은요, 대체로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나가야 됩니다. 집에 못 있습니다. 첫째는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니트족이라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들은 나이 30, 40이 돼도 이 부모 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요. 직장도 없고, 직장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무슨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수건달입니다. 이런 소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참 기생충처럼 그냥 붙어 사는 겁니다. 30, 40이 될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미국의 서구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철저하게 이 독립정신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도 가끔 신문에 보면은 정말 그 재벌집 아이들이 재벌 3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아이들이 보면은 그런 탈선을 하니까 이제 신문에도 이제 크게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대로 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의 문화가 저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못 쓰게 만든 겁니다. 요즘 이제 이 젊은이들은 참 때로는 직장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도 정말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등록금 내기가 아주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군, 바로 그게 자네를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정말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괜히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만날 했던 거는 해보니까 지겹고, 완전히 아주 권태롭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뭐 좀 새로운 거, 신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참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부잣집 아이들은 키우기는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참 인간 만들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작고한 최인호 선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친구가 살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사, 저는 이 박사 세대가 부럽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는 배가 고파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박사 세대는 배가 고파본 세대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체험을 하신 겁니다. 자기는 배고파 본 세대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태어난 유명 작가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작가들은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다 자라요. 그러나 이 최인호 씨는 이 서울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정말 배고픈 줄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배가 고파 봐야 된다. 배가 고파야지 인간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인간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명색이 작가라는 사람이, 이 작가라는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 보자는 작가가 어떻게 정말 작품다운 작품을 쓸 수 있겠는지 자기는 그게 항상 아쉬운 생각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을 밟은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작가다운 그런 이야기를 정말 했습니다. 저는 참 이 최인호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때로는 가난이 참 불편합니다. 또 가난이 아주 참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그러나 가난이 인간을 만드는 데는 역시 가난이 오히려 부유한 집안보다도 훨씬 낫다. 이런 부유한 집안에는 공부하기가 참 쉽죠. 등록금 갖다 대주고, 뭐 부족하면 가정교사도 되고, 학원에도 보내고, 좀 아이 키우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 만들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재벌 집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신문에 나는 걸 보면은 정말 그런 엉뚱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부유한 배경이 이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정말 이런 가정 문화가 이제는 다시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리트족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엉뚱한, 정말 40이 다 돼도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난이 때로는 인간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거다. 여러분, 참 가난해서 아르바이트도 제자리 못 얻고 정말 지금도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 가난이 바로 자네를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또 인간적으로 정말 깊이 있고 무게가 실린 인간으로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학생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